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경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조금씩 변하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조금 이렇게 나누게 하는, 당이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개인이 임의로 개간해서 경작할 수 있는 그 토지가 30평부터 50평 정도였어요. 그런 뭐 집터 하나가 30평, 50평 아닙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작으면은 400평, 뭐 우리나라 하면 논으로 한 2마지기 정도, 이런 걸 텃밭이라 해가지고 떼기밭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개간해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요, 소득이,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다는 거야. 네, 북한의 환율은 US 달러로 1달러가 북한 화폐로 약 6,500원 정도 됩니다. 예, 북한에서는 노동자의 기본 월급이요,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달러가 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북한 노동자의 한 달 기본급이 미화로 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장관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북한의 경우에 노동자가 받는 봉급에는 기본급보다 추가로 받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배꼽이 배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추가 수당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 사람들이 개발했냐면요, 그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린 대로 칼 막스나 엥겔스가 인식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인간 내면 속의 원죄, 욕심과 게으름, 이런 걸 그 막스나 레닌이 레닌이 아니고 그 엥겔스가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가만 뭐 시도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욕심이 있고 그리고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해요. 자기 것이 안 된다 싶으면요, 일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남한은 일 빨리 하기 내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일 천천히 하기 내기를 하고 있다. 왜? 처음부터 한 사람의 할 수 있는 목표랑 기준치가 한번 정해지면요, 매일 그만큼 하려면 그 일하다 죽어버리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일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목표량이 작으니까. 그런 짓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기본급을 거의 1달에 손으로 고정을 하고 전부 다 일하는 걸 봐가면서 충성도, 기여도, 내지는 또 생산량,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뭐 대체로 많은 그 수당 종류 이름을 여러 가지 붙어가지고 한 20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요령 피우고 어렵게 일 안 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랬다가는 수당이 팍 깎아져도 기본급 1달러 가지고 먹고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기본급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추가 수당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북한도 그 인간의 태만에 대한 대비를 한 셈인데, 또 태만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또 그런 대로 또 받아내려면 또 뇌물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범사에. 그래서 제가 뇌물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 제도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동굴아파가 다 진작 포기했는데, 아직 북한은 아직도 머리를 써가지고 하여튼 악한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제 체계를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된다, 통일 가능할까요? 남한은 이러면 뭐 뇌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열심히 일해봤자 기본급이고, 뭐 물론 기본급이 자기도 많긴 많지. 그렇지만은 그 지금 현재 그 틀에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틀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뇌물로 다 안정되게 돌아가요. 뇌물로 가지고도.
그러니 참 이게 만약 깨져버리면요, 자기들 뇌물 들어오는 모든 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단 공무원들까지 완전히 뇌물공학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물의 체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날 북한의 고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이봐요. 북한만 그런가? 우리 남한도요,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요, 통일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래? 귀찮아. 그냥 씻고, 그냥 살아가, 그냥.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진 사람들은. 북한도 뇌물을 탄탄하게 받으면서 안정된, 그런 수입원이 뇌물로 딱 연결된 사람들은요, 통일이나 뭐 변화 이런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빨리 통일돼가지고 제가 평양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보도다리에서 좀 이야기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하길래 뭔가 될 줄 알았더니요,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워요. 계산할 게 너무 많아. 단순치가 않다고. 뇌물만 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나라예요. 반면에 뇌물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북한에서 뇌물로도 갈 수 없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못 가느냐? 그 뇌물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다른 한 곳은요, 그 아무리 뇌물 많이 서울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딱 못 가는 곳인데 서울과 천국 그거는 못 가. 뇌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뇌물이 오면 다 가능해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하시라고. 나는 안 좋아해. 나는 또 뇌물 쓰는 거 이걸 거의 평생에 잘 못 해봤어요. 북한의 체제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가 만약 누구를 잡아서 제거해야 되겠다 싶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의 일상 삶이 다 뇌물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 지금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주고받은 뇌물을 추구하면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장성택이든 누구든 간에 고위 간부도 그래서 그 전체 조직체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날아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걸면 다 걸려요. 그거는 털면 다 털리고 걸면 다 걸리고 그런 시스템이야. 또 그걸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소리 하면은 또 걸려들어요. 또 참 어려운 나라죠.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것 두 가지가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주요 시설들을 지하 벙커 동굴 지하 공장에 딱 감추는 거예요. 그건 거의 96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을 다 감추어두는 두더지 작전인데 이건 성공했는데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해놓은 것 중에 놀라운 것은요, 미사일과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더지 작전이 아니고 이거는 고슴도치 작전이에요. 이봐요. 땅굴 파고 있는 건 두더지. 어느 정도 땅굴이냐? 570km 정도 됩니다. 지하 땅굴이. 그리고 핵전쟁이 나면은, 최소는 몇 개월 내지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땅굴 속에
모든 장비가 다 숨겨져 있고 어떤 전투기 활주로는요 산을 하나 관통해 산 이쪽으로 전투기가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나간다고 그 정도로 모든 거 지하에 있고 왜 지금 핵탄두라든지 뭐 미사일 다연장 뭐 그런 포를 계속 개발하냐 고슴도치 작전이야 이게 건들면 찔린다는 거야. 우리를 건들지 마라. 그리고 안 건들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북한의 기본 자세야. 가만 놔두라는 자기들 보고 뭘 하든지 간에 건들지 말고 가만 놔두라. 만약에 건들면은 쏜다. 이런 자세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함부로 손 못 떼고 우리도 일본도 뭐 중국도 그 누구도 함부로 손 못 뗀다는 건데 이게 일반 포탄 같으면요 손 못 뗄 것도 없잖아. 그런데 핵탄두를 갖고 있으려면 달라요. 특히 우리가 제일 위험하죠. 핵탄두를 가지고 장난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쪽에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부서질 게 너무 많아. 반대로 북한은 전부 지하에다 건설해 놨기 때문에 지상에가 부서져도 많이 힘들지만은 남한처럼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돼요. 자, 고슴도치 침을 한번 봐요. 고슴도치 침. 대포동 미사일 화성 15, 화성 14호, 화성 13호, 화성 13호 개량형도 있고 화성 12호 무수단, 그다음에 노동 북공석 2호, 북공석 또 뭐 스커드 개량형 스커드 ER, 스커드 BC 뭐 이래가지고 수많은 고슴도치 침이 덩어리에 가득히 담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말이야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만약에 워싱턴 DC까지 날아가는 걸 개발한다 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해봐야 뭐 5,500km 정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10,000km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아직 미국까지는 못 가지. 만약에 20,000km, 30,000km까지 나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미국도 바짝 긴장하죠. 그리고 그런 걸 여러 개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미국이 막아낸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북한 땅 전역의 지하 요새는요 관계 당국에 따르면은 북한은 8,200여 곳의 군 관련 지하 시설물들을 구축해 놨습니다. 총 연장이 547km, 570인데 제가 아까 발음이 잘못했는데 547km, 경부 고속도로가 417km란 걸 감안하면은 북한의 지하 도로가 엄청난 거죠. 북한은 1990년대 말 주요 96년까지 주요 군수 공장 180개를 전부 지하에다가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땅 속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가 아예 산 하나를 관통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 시설 구축에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 평가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군대를 월남에 파병할 때 북한은 또 그 북베트남에 북한군을 파견했거든요. 근데 가서 북베트남의 상황을 봤어. 전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그리고 지하에서 뭐 동서남북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울고 갔잖아요. 또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동굴 산악 지역의 복잡한 그런 지역 속에서 신초를 기문하게 튀어나오는 아프가니스탄 군대에게요. 소련 군대가 그 큰 나라 소련 군대가 8년을 싸우다가 울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면은 뭐 며칠 내로 북한을 작살낼 거다 그런 뭐 가짜 뉴스 보면 막 전부 그런 소리 가득해. 그런데 그렇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대충만 알지. 이게 지금 이 자료 출처는 중앙일보 2005년도 5월 15일자 신문에서 제가 스크랩한 건데
그 이후로 15년을 더 개발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갈수록 탄력이 붙어가지고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더 진화하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1996년까지 주요 시설 100% 지하에 숨기는 일을 완료했습니다. 북한의 지상 경제에 힘을 쓰게 된 것은 1996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그 지상부에 개발한 것은 불과 해와서 한 25년 정도 개발한 것인데, 아시는 대로 북한의 뭐 여명거리라든지 과학자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요, 강남 뺨치기에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지금 김정은 체제는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힘쓰고 있는 과제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성능을 더 높여가지고 워싱턴 DC까지 너끈히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닦아가지고 그러한 미사일을 다량으로 확보하기만 하면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쪽은 그 6.25 당시고요. 이쪽은 현재 우리 군사력을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한 건데, 미군이 빠지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가진 걸로 이거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6.25 당시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병력으로 하면은 우리는 46만 뭐 채 50만이 안 돼요. 북한은 110만입니다. 우리 배가 넘지요. 군단은 해병대 포함해서 우리는 13군단이고 북쪽은 17군단. 사단은 우리는 40군단이고 북한은 81사단. 여단은 31개, 저쪽은요 131개야. 전차는 우리 2,300여 대, 저쪽은 4,300여 대. 장갑차는 우리가 2,800대 조금 많고 저쪽은 2,500대. 야포가 우리는 5,800문이고 북한은 8,600문이야. 다연장 방사포는 우리는 200여 문밖에 없는데 북한은 다연장 방사포가 5,500문입니다. 5,500문 되는 포가 서울, 경기, 인천을 해가지고 한 방 쏘아도 수도권 일대가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바다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지대지 유도 무기가 우리는 발사대가 60여 기고 북한은 100개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해군에 볼 때 해군 병력 우리는 7만이고 저쪽은 6만 정도, 전투함정은 우리는 100척, 저쪽은 430척, 상륙함정은 우리는 12여 척밖에, 저건 250여 척입니다. 기뢰전 함정이 우리는 10척, 20척, 지원 함정 우리 20여 척, 북한은 40여 척, 잠수 함정 우리 10개밖에 안 되는데 70개, 70척이 있어요. 병력은 우리 6만 5천인데 저쪽은 11만 명, 전투 임무기가 410개, 저쪽은 배나 되고 810개요. 정찰감시 통제기가 우리는 70대, 저쪽은 30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낫지요. 공중기동기가 우리는 50여 대, 저쪽은 340여 대나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기가 우리는 180대, 지금 170 비슷하고요. 헬기가 우리가 좀 많아요. 680대, 그리고 290여 대. 정규군 다 하면 우리는 약 60만이고, 좀 128만이가 돼요. 예비군은 우리는 310만 명 정도 되고, 저쪽은 762만 명 되니까, 수적으로는 범사에 거의 우리 배나 됩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하면은. 그 질적으로 하면은, 저 종합평가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낫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질적으로 북한도 조금 나은 반면에 플러스 알파가 미군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전쟁을 억제한다는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러나 문제는요, 전쟁이 터지면은 북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고 누가 돈 버느냐? 일본이 돈 법니다.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했었느냐?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군수물자를 일본이 다 만들어 팔아 장사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도 은근히 한국이 너무
모든 걸 빨리 개발하고 앞서가니까 한국이 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일본에게 있죠. 한국이 망하면 그 일본이 반사 이익을 얻을 텐데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 북한이 다 부서지게 되면은 일본이 큰 돈을 벌 것이고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떼돈을 담을 것이고 중국도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팔아가지고 돈을 벌 것입니다. 또 뭐 러시아도 북한에 무기를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벌 거야. 그럼 망하는 게 누구냐? 북한과 남한 다 망해.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배자야. 승자가 어디 있어요? 승자는 미국 군산복합체고 일본하고 중국, 소련이 승자고 북한, 남한은 망해. 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여기 뭐 딴소리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대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일본만 돈벌이 합니다. 그 미군들이 사용하는 군수물자를 일본이 뭐 보나마나 다 생산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일본은 그야말로 이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이 운영하는 군산복합체에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의 경우는 모든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피해가 있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경미하게 피해가 덜 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북한이 불리하게 되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피땀으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몇 개월 안에 다 잿더미가 되고 파괴되고 또 땅이 다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앞으로 100년 안에는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굴욕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안 돼. 북한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은 북한의 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따라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 믿고 자꾸 전쟁하겠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하고 무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돼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것인가? 될까?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같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대하고요, 예측하고 예언도 했죠.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 잘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체제 보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보이면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장성택 보세요. 김정은의 고모부 되는데도 하루아침에 그냥 훅 가버리잖아. 자기 대단한 형님 김정남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죠. 장성택 같은 사람은 뭐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건 아무 상관 없어. 다 있습니다. 단 체제에 어떤 위협이 잠재적 위협이라도 된다 싶으면은요 싹을 잘라버립니다. 김정은의 고모부나 형이라도 순식간에 제거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봤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요 김정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북한은 모두가 김정은이 혼자 지 멋대로 하는 걸로 그리 비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보다 10배쯤 악한 사람들 뒤에 포진하고 카르텔을 짜고 김정은이도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시스템이. 당간부와 군부의 수장들이야. 누군지 딱 몰라 다. 그런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쉽게 이제 붕괴될 걸로 해가지고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명박 착각이죠. 아니 박근혜. 예. 통일이 도저까지 올 수 있다. 이게 또 이명박 착각이죠. 예. 북한 붕괴를 기대했는데 북한이 붕괴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붕괴돼가지고 좀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대신 당과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하는 동안은요, 고국 간부들은 끝없이 들어오는 뇌물 때문에 매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무너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고대하던 지침이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일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북한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런 시원찮은 사람들을 믿고 무슨 남북 대화를 하겠나, 이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수준이 우리나라 대통령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돼. 그러나 이런 말하는 두 대통령 무너졌지만 김정은 체제는 굳건한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도. 미국도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요,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다음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북한이 붕괴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울 때는요, 어려운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1995년도야. 대홍수와 함께 밀어닥친 기근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인민폭동이 나가지고 군부까지 막 움직였다면은 그때는 정말 뭐 김정일이도 뭐 별 수 없이 그저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안 무너진 거죠. 워낙 당 간부나 군부 수장들이요, 그 카르텔을 이루고 아무도 엉뚱하지 못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쿠데타 그런 것도 안 돼. 그는 그래서 100%는 모르죠. 100%라는 말을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라는 게 김정은이 지멋대로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또 설사 김정은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 있는데, 김정일이 무너질 가능성은 뭐냐? 건강이죠, 건강. 혹 뭐 심장마비로 한 방에 훅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북한이 붕괴될까? 1000만에 3000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이 10명이 죽어도 북한은 안 무너져요. 그런 장치가 있어, 그런 시스템이. 그게 당 간부들하고 군부가 딱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지금 누리는 부정부패 뇌물 공화국이 그들의 일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절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노동당과 군부는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는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북한은 농지를 개인에게 분양해서 일정량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것을 본인이 다 몫이 되게 개혁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 북한의 식량 자금률이 현저하게 향상돼 가지고 지금은, 글자가 잘못됐네요. 지금은 이제 자금률 92%인데 우리보다 훨씬 자금률이 높습니다. 식량 자금률이. 이거 하나는 김정은이가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큰 발전이야. 그래서 워낙 이제 흉년이 자주 오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북한 체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